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삼구 박사입니다. 음, 지금 이제 국내외적으로, D&D 식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시는 그야말로 부모님들의 심정이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를 드시는 식사로서 하시는 이 가족분들에게 정말로 심정적으로 얼마나 괴롭고 그야말로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혼미해지시고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시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더 이 D&D와 D&D R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D&D를 식사로 하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 환자분들, 뭐 아이들 서너 살부터 시작을 해서 7, 80살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매일매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D&D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혈당 리포팅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D&D 관련 내용 가운데 오늘은 그러면 D&D를 드시면서도 먹어도 되는 식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D&D 식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하시고 D&DR을 점심으로 하시면서 당뇨 환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 즉 D&D를 식사로 하시는 초기 단계에서는 금하는 그 식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기분 좋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D&D 식사를 하면서도 그야말로 일반인들처럼 조금이라도 그 맛과 향과 풍미를 느껴가면서 내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당이 좋아지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먹어도 되는 이런 식품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D&D를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로서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성인들은 D&D를 식사 대용으로서 50g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아이들은 뭐 한 7, 8살 미만 아이들은 50g이 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시작은 그런 어린아이들은 30g. 그런데 성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토마토하고 오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토마토, 오이. 토마토는 주먹 토마토를 말해요. 주먹 토마토. 큰 토마토. 방울 토마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방울 토마토는 당도, 즉 브릭스가 너무 높아요. 어느 경우에 15에서 18브릭스까지 나와요. 그래서 토마토를 5개만 먹었는데도 방울토마토 굉장히 혈당을 200, 250까지 치솟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아니고 주먹토마토하고 오이입니다. 오이는 실제 좀 배가 고프다거나 뭔가 씹고 싶다 하실 때 반절을 드셔도 되고 하나를 다 드셔도 돼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채류는 어떠하느냐. D&D 식사를 하실 때 아까 토마토 오일을 말씀드렸고 이제 양상추. 제가 양상추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D&D가 물에 타서 후루룩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빨로서 씹는 느낌이 조금 식감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양상추를 드시다 보면 이 양상추의 아삭아삭한 그런 맛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양상추만의 향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드십니다. 이 브로콜리는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배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살짝만 데쳐서 너무 많이 데치면 당연히 비타민의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살짝만 데치면 이 브로콜리도 씹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많은 사람들이 위에 좋다라고 해서 양배추를 또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양배추도 생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아파요. 그러니까 D&D를 식사로 하시되 양배추도 역시 데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뭐 양파도 드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케일이랄지 가지, 연근, 특히 배추입니다. 연근이나 우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데쳐서 드시면 돼요. 연근하고 우엉의 특징이 살짝만 데치면 비타민 C조차도 파괴가 덜 일어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겉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아니라 속에 있는 속 배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D&D를 시작하시는 처음 단계에서는 D&D를 식사로 주식으로 하시되 토마토, 오이 등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야채류를 한 접시씩 드시면 실은 배불러요. 왜냐하면 D&D 자체가 이게 나중에 포만감을 줘요. 위에서 불거든요. 부풀어나기 때문에 배도 부르는 데다가 이러한 야채류와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이게 결국은 우리 장내 활동도 좋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아침과 저녁 식사를 D&D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D&DR을 드시고 계십니다. D&DR은 점심에 드시는 거죠. D&DR을 드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변비가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는 부분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혈당조차도 거의 100 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점심에는 적어도 한 끼는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좀 내가 일반식처럼 드셔야 되겠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D&D에서 만들어낸 R입니다. 이 R을 드시게 되면 처음부터 점심은 일반 식사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D&D-R과 함께 점심 식사를 일반식으로 간다고 하지만 꼭 반찬이나 나물은 반드시 싱겁게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D&D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혈당이 공복 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 등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당뇨약을 하루에 2번, 3번 드시든 아니면 인슐린 주사를 30단위에서 80단위까지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런 주사와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혈당은 250에서 300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즉 이런 때는 혈당이 전혀 안정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반찬이나 나물이 짜면은 매우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D&D를 식사로 하시되 점심은 R과 함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 식사를 하실 수 있다. 다만 반찬이나 나물 등은 정말로 싱겁게 가시자. 완전 무염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염식. 정말로 싱겁게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찬은 계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흰자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흰자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국 종류로는 뭐 아욱국이나 이런 콩나물국 이런 것들을 싱겁게 드시면 전혀 혈당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버섯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섯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버섯 요리를 많이 드십니다. 혈당이 여러분들 흔들리실 때 버섯 요리를 듬뿍 해서 드시면은요 그냥 혈당 2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버섯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부예요. 두부하고 묵. 여러분들이 드시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두부는 꼭 어떻게 드시느냐 하면 간수를 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정도 물에다가 담가 두셨다가 그 두부를 반모 정도 드시게 되면 그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시중에서 사실 때 흔들어 보시면 알아요. 흔들었을 때 이게 끊어지지 않을 때 뚝뚝뚝 부러지거나 끊어지면 거기에는 전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묵 말고 흔들어도 낭창낭창하다는 표현, 흔들흔들한다는 표현 이런 묵을 드시게 되면 그 정도도 한 반절 정도 드신다 하더라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프리카랄지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케일이랄지 이러한 부분들 될 수 있으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맨날 우리가 풀만 먹어야 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 D&D 식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초기 하실 때 D&DR을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드셔도 돼요. 처음부터 드셔도 됩니다. 근데 소고기는 초기 단계에서는 매일 드시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한 100에서 150g,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7, 80g, 성인의 경우에는 한 150g 정도 이렇게 드셨을 때 우리 D&D 식사를 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일어나는 혈당 변화를 보게 되면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드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서 삼겹살 드시면 안 돼요. 알았죠? 삼겹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리고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오리고기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2시간이 지났는데 혈당이 뭐 150, 60밖에 안 돼요 했는데 나중에 3시간 후에 보면 오리고기나 삼겹살을 드셨을 때 혈당이 느닷없이 200에서 250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것은 제가 누차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지방 성분의 배출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리고기나 삼겹살은 드시는 것을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때 꼭 고기를 드실 때 있지, 야채를 드시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샐러드가 나와요. 샐러드가 나오면 여러분들 야채만 드세요. 거기에 소스를 진하게 해서 찍어 드시다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드레싱을 듬뿍 해서 드시는 것은 결국은 혈당을 훅 하니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육고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해물도 드실 수 있어요. 회 종류는 처음부터 드셔도 돼요. 그리고 참치살이랄지 연어고기랄지 연어 스테이크랄지 이런 것도 드셔도 돼요. 그러면 비린내나게 고기가 됐든 회 종류가 됐든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우리가 장 종류, 장 소스가 아니라 어떤 레몬즙을 짜서 거기에다가 고추냉이 등을 묻혀서 그것을 소스화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드실 때 고등어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등어를 한 마리를 다 드시면 안 돼요. 고등어는 꼭 한 토막 정도만 해서 드시고, 그러면 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밥도 드셔야죠.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밥은 꼭 될 수 있으면 보리밥, 늘보리밥입니다. 늘보리. 찰보리는 안 돼요. 찰보리 드시면 역시 혈당을 확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오트밀이라고 해서 귀리쌀이 있어요. 귀리를 잘 물에 불려서 드시면 씹는 식감도 참 좋아요. 그래서 D&D를 식사로 하실 때 초기 단계에서의 점심 식사는 꼭 보리밥과 기리밥, 그리고 고기도 조금 드시고 야채류를 드시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D&DR 15g 숟가락을 다 놓고 나서 바로 D&DR 15g 이렇게 드시면은요, 아침, 점심, 저녁에 혈당이 잘 안정화되어 가면서 당뇨약을 다 빼게 되고 인슐린 주사를 다 빼게 되고 인슐린 펌프를 빼게 되는 게 D&D 식사를 하시는 가족분들에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식탐을 없애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D&D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 당뇨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꼭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D&D를 드실 때 가급적이면 유산균 또는 뭐 시중에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많이 유산균을 팔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D&D와 함께 꼭 함께 병행해서 드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유산균을 드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서 사 먹는 요거트를 드시면 안 돼요.
여기에 써 있는 무가당이니 무설탕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속이면 안 돼요. 여기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가당, 무설탕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러한 것을 드시게 되면, 즉 혈당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드시면 혈당을 올리게 되니까 초기에는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실은 우리 저 마켓에서 사는 이러한 무가당, 무설탕 종류의 유산균이나 요구르트를 사서 드신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D&D 식사를 하면서 초기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디저트가 생각이 날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러면 과일은 못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과일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정화가 되고 나면 제가 그럼 이런 것도 드셔보세요 라고 해요. 혈당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뭐냐? 블루베리를 드셔도 돼요. 블루베리를 한 10알에서 20알 정도. 이건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드셔도 되고, 또 사과도 드셔도 돼요. 4분의 1. 다만 사과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청결위생을 따지다 보니까 사과를 먹을 때 꼭 껍질을 까서 이게 벗겨서 먹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기 바랍니다. 껍질째 사과를 드시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껍질을 싹 벗겨버리면 드셔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과육 덩어리가 됩니다. 사과도 한 4분의 1. 그 다음에 배도 한 두어 조각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몽도 새콤달콤한 자몽도 한 두어 조각 드셔도 되고, 바나나를 꼭 드신다고 할 때는 저녁에 말고 될 수 있으면 아침이나 점심에 2분의 1 조각 정도. 하나가 아닙니다. 바나나도 알고 보면 칼로리가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여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체리. 체리는 한 5개 정도를 권장해 드리고, 딸기는 꼭 먹고 싶으면 딸기의 맛만 볼 수 있도록 한 2개. 그리고 복숭아도 꼭 드시고 싶으면 4분의 1.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일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한 두어 가지 또는 두세 가지를 한두 조각씩만 이렇게 매일 바꿔서 드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D&D 드시면서 어떻습니까? 드실 것이 많지요.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도 있지만 D&D를 식사로 하시면서 D&D 알과 함께 점심에 드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과일도 있죠, 고기류도 있죠, 회 종류도 있죠, 해산물도 있죠, 야채도 많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D&D를 식사로 하시면서 처음에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과 드셔도 되는 음식을 꼭 구분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당뇨에서 탈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